최고의 질문!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소개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가 공감 유경철입니다. 네, 저는 목적을 찾아가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네, 저도 글 쓰고 강의하는 박종화입니다. 네, 오늘 이번에 제가 선택한 책은요. 최근에 김영하 작가의 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6년 만에 나왔는데요. 단 한 번의 삶. 제목이 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어서 단 한 번의 삶은 산문집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사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성찰하는 에세이예요. 쭉 보시다 보면 이제 본인의 어머니 또 아버지 성장 과정, 뭐 대학 시절, 유년기 마치 자서전처럼 자신의 그런 과거들을 쭉 나열하면서 뭔가 인간 존재에 대한 유한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의미를 좀 탐구하는 것 같아요. 김영하 작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진다는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각자 삶을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 책에서 던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쭉 보면서 뭔가 좀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그려보게 되었고 이 제목처럼 단 한 번의 삶인데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 나누시면 우리가 뭐 이 질문은 사실은 제가 준비해 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 두 분은 그냥 듣고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우리 편안하게 그냥 나의 생각들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삶에서 의미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하거든요. 삶에서 의미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만들면서 이 책을 보면서 만들었죠. 근데 나에게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뭘 도대체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명예, 그다음에 건강 뭐 이런 것을 다 잘하기 위해서 그게 나의 삶의 의미인가?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지만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건가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뭐 철학자는 이런 얘기했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냥 나는 즐거울 때도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많고 아니 어떻게 보면 행복보다는 고통스러울 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보면 매일매일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뭐 중간중간 뭐 행복한 일도 하고 있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답을 내기 좀 어렵고 내가 삶에 산다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고민하면서 그냥 그것을 꼭 집착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쌓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 죽을 때 내가 눈을 감을 때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이 질문을 들으니까 삶이 의미를 어떻게 찾나요?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왜 찾아야 되냐? 삶의 의미가 꼭 있어야 되냐? 맞아요. 삶의 의미 그런 거 찾지 말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야. 뭐 이런 말씀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코치님이 좋아하는 법륜스님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뭐 의미가 꼭 찾아야 되느냐,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인생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조 박사님 생각은 본인 생각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어느 날도 생각이 들다가 또 어느 날은 진짜로 의미가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내가 삶이 조금이라도 뭔가 있어야지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의미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거여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내 삶을 한번 평가해 보면은 잘했어 못했어 뭐 이거 하려고 했던데 잘 됐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평가를 해서 나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이라도 남들한테 친절하게 사는 게 나의 삶의 의미야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친절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거창하게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뭐 인생의 의미는 내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남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 지금도 그런데 그게 내 언어가 아니니까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미를 추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자신의 언어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 내재화가 됐으면은 그게 못 알아가 나한테도 명쾌하게 들릴 텐데 다른 사람들이 쓰던 말만 그냥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자기도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떠세요 코치님은?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네. 보면 이제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의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과연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의미가 또 한편으로 보면 살아가는데 좀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도 보면 소설을 보면 소설에도 그냥 밋밋한 것은 소설이 안 되잖아요.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그 기승전결은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것이 부딪히고 그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 삶에서 의미라는 것은 붕어빵 안에 들어가는 단팥이 아닐까. 그래서 의미가 있어야 재미있지 않을까. 그러면 의미가 우리에게 뭘 줄까를 생각해 보면 좀 그걸 이루었을 때 어떤 성취감, 만족감 그리고 그것을 함께할 때 어떤 기쁨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감 이런 것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의미를 바라볼 때 그냥 내가 그것이 의미가 있나 없나라는 부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게 뭔가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오히려 이제 능동적이 아니라 좀 수동적으로 좀 먼저 좀 의미를 좀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미 있게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게 내가 지금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던 제가 이제 그 방성기 목사님이라고요. 예, 그분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이렇게 크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서 이게 있어요. 커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커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뭔가 유명해지거나 이런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유명해지려고 아니면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서 그런 어떤 욕심들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조금 마음에 조금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를 위안 받았냐면 내가 뭔가 더 지금까지 코칭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뭐 더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져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나를 더 채찍질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커진다면 커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내가 뭔가 커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더 뭔가 아둥바둥하지는 말자. 그냥 이제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또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커지는 것보다 커지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삶에서 후회와 실망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굉장히 많은 후회들이 있죠. 그리고 실망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책을 보면 이제 김영하 씨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부모님이나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거기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되게 시니컬하게 쓴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삶의 과거의 모습이 나의 자양분이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었다.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요즘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후회되는 일도 있고 내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도 있고 한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어떤 성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게 어떤 마인드셋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그때 어려움과 그때 역경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아니면 그걸 어떻게 좀 더 레벨업 시키려고 노력했느냐는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돌아보니 그렇게 좀 전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두 분은 근데 금방
아까 전 질문에 구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뭔가 그 커지려고 하는 거를 얘기하셨을 때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실망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후회도 하고 실망도 하는 것 잘하고 자체는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뭐 좋게 얘기하면 반성적 사고 뭐 이런 얘기 또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피드백 나한테 좀 피드백을 주는 그런 거가 아닐까. 근데 후회는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가 그 역량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역시 배운 사람이야 딱 하면은 뭐 출처가 막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시죠. 제가 이번에 책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책 쓸 때가 가장 머리가 반짝반짝할 때 있잖아요. 책의 내용들이. 네, 그래서 그 스피노자가 이제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그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잘못된 후회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후회가 생겼다고 한다면 내 역량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생겼을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아마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후회가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후회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는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점수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혹시 바닥을 찍었을 때 혹시 그런 그 기분 아세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요? 별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우리 유 대표는 잘 모르고 나는 그 아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막 잘 알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연락 와서 죄송한데 다음 강의는 그런 어떤 후회가 생겼을 때 사실은 돌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오히려 원망도 되고 그 인간들이 좀 안 해서 그래 막 이런 어떤 내 안에 어떤 변명 같은 얘기들 막 이렇게 떠오르다가 이제 좀 감정이 좀 가라앉고 이래 되면 좀 그때 좀 보게 되잖아요. 내가 다음번에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피드백 해 봤을 때 그걸 통해서 다음에 또 성장하고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앞에 서는 사람이나 뭘 할 때 반드시 칼을 몇 번 맞아봐야 된다. 근데 맞아야 돼요. 지금 이거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뭐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후회할 때 어떨 때 후회하냐면은 그때 그 미숙이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미숙이 손을 안 잡고 그냥 떠나보냈을까. 그치. 뭐 이런 후회를 많이 하고. 그랬군요. 때로는 난 없는데. 그러면 우리 의미 얘기 다시 이어갈게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뭐 올해 매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뭐 책을 쓸 것인가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갈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맛있는 먹을 음식이 있고 내가 뭐 주말에 어디 갈 여행 계획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어떨까. 지금 제가 목이 좀 아픈데 약간 건강상의 아픔이 있을 때는 그게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아도 결국 뭐 병 걸려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전에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그 행군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참 행군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밭에서 이제 수박 향이 딱 나더라고요. 야 정말 수박 먹고 싶다. 그때 정말 목도 말았고 그때 거의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5월 달에 갔으니까 그때가 한 6월 말에서 7월쯤 된 것 같아요. 더웠을 때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더웠는데 수박향을 맡으면서 딱 느껴지는 게 수박과 함께 맥주를 마시자.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갈망이었죠. 굉장히 그래서 내가 반드시 밖에 나가면 반드시 이것을 먹으리라 쌓아놓고 먹으리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코파이 내가 몇 장자 사서 쌓아놓고 먹으리라.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네, 했어요 저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가니까 좀
먹을 게 더 많더라고요. 다른 게. 그래서 이제 안 했긴 했는데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뭐 어떤 기억이 나냐면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일상이 떠오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들고 일상. 어려웠을 때. 그냥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오른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설거지 소리 들리고 세탁기 소리 들리고 뭐 이런 그냥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냥 평화로운 어떤 생활 속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딱 떠올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좋았던 것보다는 내가 일상의 평온함이 떠오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 보통의 삶, 일상이 무너질 때가 우리가 굉장히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에서 본다면 우리가 일상의 이런 행복들을 중간중간에 좀 느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상의 행복함을 느끼기보다는 더 나은 모습들을 자꾸 이제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일상의 그런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일상을 떠올리는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의 장면들을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좀 저장해 놓으면 어떨까. 게임할 때 저장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조그맣지만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행복은 감사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그냥 오늘 숨 쉬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 아주 감사한 일이야.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말을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불행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다. 당연하잖아라고 생각하면은 뭐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감사함의 반대말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느 나라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쟁 없잖아요. 맞아. 그리고 어느 누구는 지금 뭔가 사고가 났는데 나는 지금 사고가 안 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나는 거기서 피해 있다 그러면은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한 거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감이 또 느껴지는 거가 아닐까.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탈북민들의 유튜브를 한 번씩 봐요. 그분들의 그 어떤 절절한 어떤 모습들 살아왔던 삶을 딱 들어보면 오히려 내가 감사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오히려 그렇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가 첫 번째 제일 큰 행운 이런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가 다 우리보다 못한 그런 뭐 나라나 사람이나 그런 걸 보고 내가 비교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게 그건 맞지는 않다고 누가 그러는데. 아니. 그러려고 그러는 건 맞. 그래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 수준에서 위로 자꾸 보게 되면은 뭔가 더 해야 되고 뭔가 경쟁심 이런 게 생기지만 내 아래를 보면은 비교해서 내가 좀 편안함 이런 걸 좀 느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왜 우리가 자꾸 위를 보고 아래를 보느냐면 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알아야 내가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는 이유가 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사실 좀 말하기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저희 이제 집 근처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빌딩 하나 짓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제 거기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보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공사 요즘 덥잖아요. 그러니까 더운데 일하는 일하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복장이 뭐 그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복장이 되게 묻어 있고 그렇죠.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땀 나고. 근데 제가 그냥 일하러 나가니까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이건 정말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순간 내가 좀 그 마음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나랑 비슷한 나이대 분이 거기 계시니까 다들. 근데 이거는 좋은 건 아닌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대적인 그거는 안도감이었는데. 나는 내가 내 일이 참 그래도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힘들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그렇게 보면서 약간의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가 사실은 일상에 소소하게라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행복감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보고 자꾸 그런 영상만 자꾸 보려고 하고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내가 일상생활 하다가 느껴지는 거. 어디서 전쟁 났대. 야 근데 우리나라 전쟁 안 나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 같은 거. 그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 보면 그 포스트에 이렇게 적어놨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첫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관점을 다른 사람 시선에서 좀 보는 어떤 그런 것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지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의 행동에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나는 묵묵히 할 뿐이지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뭔가 뭐 잘못됐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들 내 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생각들을 디폴트 모드라고 해요. 디폴트 모드는 뭐냐면 아무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불현듯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디폴트 모드인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다는 거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질문은 우리는 왜 삶의 유한성을 자주 만극하고 살아갈까요? 이 책의 제목이 단 한 번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딱 보면서 어차피 내가 죽을 날이 언제쯤 모르지만 뭐 이제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100세 산다, 100세까지 산다, 뭐 120살까지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예측인 거고 뭐 진짜 바로 다음 달, 내년 뒤, 5년 뒤, 10년 뒤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삶의 유한성이 있는데 자꾸 뭔가 더 하려고 더 성취하려고 뭐 만들려고 얻으려고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질문을 제가 마주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차피 유한한데 그리고 사실 또 제가 그런 경험도 있고 뭐 병으로 돌아가신 가족들도 있었고 그러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오래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유한함이 있는데 왜 우리는 어떤 욕망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일까라는 굉장히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제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질문이 왜 인간은 어차피 죽는데 왜 이렇게 욕망 덩어리일 것인가 그런 것들은 궁금했어요. 우리는 왜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자꾸 죽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까라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자꾸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달력이나 날짜, 시간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 목표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도 반복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 그래서 1월 1일이 내년 1월 1일 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 반복하고 이제 나는 이렇게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반복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죽음과는 좀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세상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지 우리 주변에서 이제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돌아가시면 집에서 상가를 보낸다든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 이렇게 뭔가 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다라는 부분을 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죽음이라는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죽은 시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갇혀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않더라도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죽음을 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예, 굳이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주의입니다. 네. 저는 지금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죽음 생각하지 말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죽지만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게요. 하여튼 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 순간을 잘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한두 개만 더 해볼게요.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어떻게 더 나답게 살 수 있을까요? 나답다라는 게 무엇일까? 나답다. 경철답다. 이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약간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프리덤 오브 소울 자유로운 영혼처럼 좀 살고 싶은 그게 나답다라는 게 요즘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예전부터 갖고 있던 나의 어떤 모토 같은 거고 네. 앞으로도 더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야겠다. 나다운 것은 네. 좀 내 영혼이 자유로운데 그 영혼이 자유롭다는 건 사실은 확장되면 내 몸과 내 시간과 모든 게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안 된다 하지 마, 제한되지 말고 하지 말고 제한 없이 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 근데 그게 무엇이든 그게 이제 앞으로 내게 남은 삶에 있어서 나의 어떤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 하는 거죠. 뭐 너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어때? 나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거든요. 근데 너 나이 들어서 그거 하면 삼장마비 걸려 할 수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버킷리스트처럼 좀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고 싶어요. 물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거 다 하면 뭐 할 건데? 뭐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 하나하나 하는 게 의미인 거죠. 삶에 내가 순간순간에 누리는 의미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답게 살고 싶은 게 나는 저에게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답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종아스럽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의 50 몇 년을 살아 이제 60년 가까이 몇 년 있으면 되는데 뭐 나다운 게 뭔지 모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나만 너무 멍청해서 모르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생각을 안 해본 거가 맞죠. 근데 생각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이 인생을 야, 너 한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고 딱 주어졌다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생각해 보면요.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계시기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있잖아요. 그냥 주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무시하고 내가 그냥 살아간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다운 거를 찾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제 내 모습만 보고 살아갈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며느리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아름답다라는 뜻을 아시죠? 네. 말 알아요. 근데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름답다가 이제 나답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름이 나라는 거래요. 그렇죠. 네. 답다는 청년답다, 뭐뭐답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 그러니까 나다운 걸 봤을 때 아름답네요. 그러면은 너다운 거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을 아름답다 느끼는 거는 저 사람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벽돌 하나를 세우더라도 내가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세운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도 노동이 굉장히 아름다울 때도 있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아름다울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나답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나답다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소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저는 나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나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했던 일이 내가 있기 이전 세대와 내가 있고 난 이후의 세계를 좀 더 나은 세계로 만드는 모습들, 그것이 아마 나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뭘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앞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저는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이라고 제 핸드폰 뒷케이스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늘 붙여놨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답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는가. 제 핸드폰 뒤에는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는 나답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네. 내 삶의 인생 사용법을 직접 써본다면 가장 먼저 어떤 가치를 적고 싶나요? 이 원래 저자가 이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다 그랬었죠. 김영하 제시가. 맞아요. 그랬었는데 제목을 바꿨다고. 나는 자유. 자유롭지 못하다 그럴까? 자유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가치라는 게 뭐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어느 순간에 그냥 드는 생각이 내가 선택한 것 같은 모든 것들이 과연 나의 선택이었는가. 내 주변에서 오랫동안 나한테 노출되어 있던 뭔가 때로는 상황적으로 나한테 좀 더 강하게 들어왔던 것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택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추구해. 저거를 추구해 하는 게
진짜 그게 내가 추구하는 건지 내 주변에 나한테 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많이 노출되어 있던 것을 내가 또 한 번 이용당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질문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네. 저는 이제 가치를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가치는 이제 역할 가치, 두 번째는 이제 핵심 가치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했어요. 다음 책에. 이게 용어부터가 벌써 배운 사람이야. 너무 배운 준비를 사람. 잘하셨어. 즉흥적으로 얘기했네. 즉흥적으로 얘기하는데 제 책에 지금 한참 적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막 나와도 이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용어가 그냥 전문 용어만 나와.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하면 보통 이제 가치 하면은 그냥 이제 한 단어로 떠올리는데 그냥 한 의미로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역할에서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윌리엄 글라서가 얘기했던 좋은 세계에 있어요. 좋은 세계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만족할 거야. 아까 유경철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어떤 좋은 세계가 있는 거죠.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좋은 세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좋은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의 나의 가치라고 보고 하나는 또 내 역할에서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게 보는 것 그것이 또 가치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강사로서 이제 중요한 가치는 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나의 좋은 세계에 대한 가치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의 가치를 볼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보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가치가 저는 중요하냐. 저도 이제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유의 가치를 다시 되돌아봤던 게 뭐냐면 자유함 때문에 내가 자유라는 감옥에 갇히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을 제가 그것에서 크게 깨달아서 저는 자유보다는 목적이라는 것으로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자유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유에 갇혀서 내가 자유함을 더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목적지향적인 부분이 아마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라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유하고 목적 좀 반대되는 느낌이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목적을 찾아가는 거니까. 각자 있는 거니까. 오늘 이 단 한 번의 삶에 대해서 뭐 사실은 책 내용보다는 그 안에 파생되는 우리의 여러 가지 통찰을 같이 질문 나눠봤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를 우리 현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고의 질문.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